자, 10분 전입니다. 두 분 또 모셨고요. MBN 골드의 박수범 매니저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김시은 연구원부터 시장 뷰 포인트 오늘 뭘로 짚어주실 겁니까? 네, 에너지. 에너지. 꼽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급이 굉장히 꼬여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섹터를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나스닥 하락 폭락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하락 흐름 속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 좋은 흐름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제 에너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관심도는 계속해서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게 되면서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를 얻는 종목군들의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파라든지 화재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공급 부족 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전쟁에 따라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부족 중단 이야기도 있고요. 멕시코도 23년부터 원유 수출에 대한 중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원자재라든지 원유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업황을 유지를 했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형자산에 대한 그 비중이 높은 주식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상이나 이벤트 발생했을 때 무형자산보다는 유형자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크게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안 올라간 섹터들이 많은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구리도 역대 최고가로 가고 있는데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조금 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전 예상가로는 이미 뭐 원유 관련된 종목군들 뭐 빠르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아니면 홍보석유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천연가스는 GSE 그리고 뭐 다른 원자재 관련해가지는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풍산 같은 관련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재 이슈, 그다음에 거기에 포인트는 에너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관련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큰 기업도 있고 고려아연, 풍산도 있지만 GSE, 중앙에너비스 이런 작은 기업도 같이 붙여서 에너지 상당히 포인트는 잘 짚으신 것 같네요. 인플레이션에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좀 수그러들어야지 인플레이션 정점 논란이 나오면서 금리 상승도 좀 멈추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어제 많이 하던데 자 그럼 박수범 매니저한테는 다이렉트로 그냥 기업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어떤 기업? 네, 저 오늘 좀 들고 나온 기업은 이제 S-오일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매칭이 되네요. 에너지. 네, 그렇습니다. 뭐 간밤에도 지금 보게 되면 뉴욕 증시에서 자 어제 휴장하고 오늘 또 열렸는데 아쉽게도 좀 크게 좀 하락을 좀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업종들이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유일하게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 쪽이었습니다. 뭐 특히나 좀 미국 쪽에 있는 그 에너지 관련된 ETF 상품들 또한 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전쟁 가능성이 뭐 이런 긴장 고조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유가 상승 흐름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유가가 지금 이제 서부 텍사스유를 비롯해서 브렌트유, 뭐 두바이유 할 것 없이 전체적인 좀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지금 현재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뭐 투자 전략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매수가는 그 9만에서 종목을 얘기하셨나요? 네. S-오일로? 네, S-오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에너지 S-오일. 네네. 그다음에 시장 전략은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포인트로? 네, 매수가는 9만에서 9만 2천 원 사이로 밴드 형태로 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가격은 일단 11만 원으로 좀 대응해보고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으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시은 연구원이 일단 에너지라는 주제를 던져주셨고 박수범 매니저가 그래서 종목을 선택해 보니까 S-오일이 공교롭게 또 겹쳐서 기업으로 또 봅니다.
자, 이제 호가 접수 상황을 봐야 되는데 호가는 아직 낮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위축되어 있는 투자 심리가 있고 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아침에 또 이 담보 부족 일부가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개별주들 호가 좀 봐주시겠어요? 김시은 연구원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에너지 관련주들 상승 흐름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장에서 에너지 관련주들 좋은 흐름 나타났기 때문에 중앙에너비스 7%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GSE도 1%대, 대성에너지도 1%대 골고루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종목군들 장 초반에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아니면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크게 시세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다른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한번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큰 섹터는 일단 원자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원자재. 원자재 우리 빈국인데 원자재 어떻게 관련 이슈로 그냥 시장은 항상 그렇게 또 매칭을 하니까 그죠? 코스피 대형주 중 호가는 좀 어떤가요, 박수호 매니저님? 네, 어제 그 삼성 SDI가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죠. MLCC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 무라타가 MLCC 쪽에서 이제 생산량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어제도 좋은 흐름이었는데 현재도 약 2% 정도 갭 상승으로 시초가가 형성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삼성 SDI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자동차 전장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LG 이노텍, LG그룹 쪽에서는 LG 이노텍이라고 본다면 삼성그룹 쪽에서는 우리가 삼성그룹 쪽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 네, SDI. 예, 삼성 SDI, 삼성 SDI인데 전기가 최근에 좀 강했던 것 같고. 그죠? 네, 2차 전지 쪽에 지금 현재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쪽도 지금 현재 좋은 흐름들 좀 이어나가고 있고 삼성전기도 좋은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 흐름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삼성전기 또한 오늘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삼성 SDI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어떻게 보면 대항마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 지금 삼성 SDI의 주가 흐름들 다시 한번 저점 잡고 상승하는 분위기들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출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400명대 예상됩니다. 다시 늘고 있죠. 바이오 쪽도 움직임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신라젠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예상을 깨고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논의가 있죠. 이게 이제 최종 결정은 다음 달로 넘어갔긴 했습니다만 이 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된 것 같은데 호가는 좀 어떤가요? 일단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굉장히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부식회계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일단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단 코로나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중되어 있는 건가요? 네네. 네. 일단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본업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한 섹터에만 국한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던가 굉장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잘 나온다던가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에도 일단 코로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개장하고 다시 시해 볼게요. 네, 준비 들어가시죠. 개장 분위기 얼추 봤으니까 사실 그냥 무겁긴 해요. 아직 무겁지만 조금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나간 수급이 조금 원활하게 좀 돌아야 될 것 같고 박수원 매니저는 이 시장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아까 해주셨고 김시은 연구원의 기업이 필요하군요. 참 김시은 연구원은 그래서 오늘 원자재와 그다음에 또 에너지를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기업은 네네. 저는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고려아연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원자재 관련해 짧게 단기적 움직이는 종목군들 이미 장전에 소개를 했다시피 네. 중앙에너비스라든지 GS라든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변동성 장세에서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군 한번 가져와봤고요. 고려아연 가져와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박수원 매니저가 한번 언급을 하셨던 기업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저 지난주에 제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지만 성장성은 점점 가면 갈수록 둔화될 것이다. 뭐 그렇다면 원자재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고, 네. 뭐 최근에 뭐 고려 아이언에서 뭐 일단은 김신영 의원 얘기 좀 들어보고. 네. 아니 뭐 보는 기업이 이렇게 겹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네. 보는 기업이 겹치면 그만큼 뭐 다들 그렇죠. 관심이 저쪽에 있다라는 이 반증이니까, 그죠? 네네. 뭐 주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루는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아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고요.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게 되면서 앞으로도 그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10%대가 넘는데 2006년부터 나타나고 있고 견조한 수익성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품을 만들고 나다 보면 이제 찌꺼기가 많이 남는데 뭐 금이나 은 같은 부산물들이 남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금속물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비철금속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상승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파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천연가스 원유 상승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련업체에 대한 생산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 쪽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뭐 탈탄소라든지 전력난 관련해 가지고 부담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시세가 나타난 부분이 친환경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신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재무 구조가 좋다는 건 앞으로 이제 신사업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 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서 재련소에 필요한 전력을 3분의 1을 자가 생산 중에 있고요. 더불어서 KGM을 통해서 전력, 전해동박 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부터는 황산니켈 관련해 가지고 사업 다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본업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있고요. 그 업황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미래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가져가야 할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뭐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일부 증권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66만 원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고 가격은 62만 원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눌렸는데 주가가 많이 눌린 부분보다 그 이하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 이하로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8만 원 이하부터는 굉장히 이제 뭐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 탄력이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아연이나 관련 이벤트가 있고 뭐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벤트가 상당히 나타나게 된다면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자재 얘기와 매칭해서 고려아연인데 사실 이제 금값이 또 들썩이면은 이 금 관련주로도 언뜻 또 관련 링크를 걸잖아요. 네, 박소 매니저는 이제 뭐 부가 아까 하시려고 했던 말씀하고 시장에 이제 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요거 마무리 좀 정리. 네,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여러 원자재를 만들고 있죠. 뭐 아연도 마찬가지, 납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격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금 가격도 최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이제 금을 대신할 수 있는 뭐 하나의 뭐 상품이다라고 좀 봤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유동성 물량이 좀 내려가면서 좀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금이라든가 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금 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금값이 또 오를까 이거는 관찰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죠? 네, 뭐 말씀대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금 가격이 좀 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좀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계속해서 행보하거나 조정받거나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금에 대한 어차피 뭐 가상화폐들도 현재 좀
가격대가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금, 은과 같은 이제 보석류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좀 오늘 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선반영되어서 좀 하락한 폭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아시아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는 그동안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는데 국내 증시만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선반영되어서 미리 매를 맞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제부터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반등 시점을 만들어줄지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현재 뭐 이런 흐름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손절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하신다든가 뭐 그런 방법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손절을 하든 뭐 지금 비중 축소를 하든 이미 지금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기업들의 가치와 밸류가 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긴 안목으로 좀 바라보게 된다면 분명 지금 현재도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이거라고 이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더 이상 물러설 데는 없다. 이 내용인 것 같고. 하여튼 힘들 내시죠. MBN골드의 박수범 매니저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연구원이 개장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